아이린 눈이 예쁘니까 아이린 눈으로 물어보고 자연스러운데 티는 안 나고 근데 또 약간 티는 났으면 좋겠고 친구들은 인아웃으로 하니까 인아웃으로 자연유착? 뭐로 하지?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뷰티비 MC 가입니다. 오랜만에 나나성형외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솔직하고 또 유익한 주제라고 해서 오늘 원장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나성형외과 정미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는 이런 의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분명한 의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의사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저희 주제가 이제 눈 첫 수술인데 솔직하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요.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저희 오늘 첫 주제는요. 이제 첫 쌍꺼풀 수술이 어떻게 받는 것이 대박 효과를 낼까 이 주제인데 제가 첫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요즘 아이린 씨 눈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유명인들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도움이 되나요? 엄청 도움이 되죠.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 덜 예쁘게 나왔더라도 정면 사진은 이렇게 있으면 사실 굉장히 라인이 커 보이고요. 위로 올리면 라인이 작아 보여요. 딱 이렇게 정면 보듯이. 오케이? 다음 질문인데 집에서 많이들 이제 눈 라인을 그려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 느낌보다 약간 얕게 나온다고 보셔요. 대부분 쌍꺼풀 라인이 안 생기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찍기 때문에 그렇죠. 깊은 쌍꺼풀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진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얕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인라인으로 해야지 하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죠. 많죠. 인라인으로 이렇게 원하셨어요.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인라인을 하면 뭐 앞트임도 해야 되고 윗트임도 해야 되고 답답해 보이는 것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제가 약간만 아웃을 하자 그래요. 시원한 맛도 가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다들 납득을 하시는 편인가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보여줘요. 거울 둘러하고 이렇게 보여주죠. 트임 했는 거, 안 했는 거, 인라인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시겠어요? 하면 대부분 안 하고요. 꼭 인라인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인라인을 하고 트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라인이라도 약간 열려있는 듯한 느낌? 답답한 인라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다른 라인이 어울려요. 근데 꼭 고집을 부려서 해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케이스만 아니면 해드려요. 어떤 케이스죠, 그게? 굉장히 큰 아웃라인을 원하는 경우 다른 모든 경우는 재수술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큰 걸 원한다 그러면 한 번 건드린 건 돌릴 수 없어요. 영원히 그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설득해서 안 되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바꾸세요라는 말도 같이 하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간략하게 절개, 부분 절개, 그리고 매몰 수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간략하면 메모는 찝는 거고요. 구멍 뽕뽕뽕 뚫어서 중간을 다 실로 연결해서 실과 실의 긴장도를 이용해서 라인이 딱 잡히게 하는 거고요. 절개는 쭉 째놓고 안에다가 고정을 팝니다. 한 5개 정도. 째는데 실은 연결돼 있지 않다. 부분 절개는 중간에만 째요. 아니면 끝에만 째요. 그리고 실은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연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 절개로 하면 많이 붓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메몰이나 절개나 붓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있어도 거의 없다. 단 실밥을 뽑느냐, 실밥을 안 뽑느냐, 실밥을 일찍 뽑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붓기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흔히 붓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높이를 6mm 하느냐, 7mm 하느냐, 8mm 하느냐, 9mm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가요. 붓기가 1년 이상 갑니다. 빠지는 기간까지 합쳐서요. 눈매 교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눈매 교정은 추가적으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붓고요. 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면 많이 붓고요. 피가 많이 나는데도 지혈을 엄청 빨리 한다. 그러면은 적게 붓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칼을 대고 이걸 닫을 때까지 시간이 붓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또 뭐 대충 한 20분 만에 닫는다고 해서 좋지는 않고요. 그건 그렇죠. 빠르고 정확하게. 꿀팁. 아무래도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다들 트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트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뒤트임은 저는 상담 오면 뒤트임만 하시면 별로 대부분의 효과가 없고요. 뒤트임은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조금 째놓는다고 해서 뒤가 별로 길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뒤트임을 해서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만 내려주면 길어 보이죠. 시원해 보이고. 그래서 뒷밑트임은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트임이 해놨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상처 났네? 붙어야지. 세포가 생기겠죠? 네. 붙어버려요. 뒤트임을 했는데 밑트임을 했어요. 좀 벌어졌죠? 네. 그럼 잘 안 붙어요. 아. 공간이 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벌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이렇게 막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터져 있으면 이물질도 많이 끼고 뭐가 많이 껴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완전 정말 지저분하게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막 쑤시란 얘기가 아니라 지저분한 것만 닦아줘라. 눈곱 떼듯이. 눈곱 떼듯이. 네. 그 정도 해주시면 확 붙고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요? 몇 시 몇 분. 눈꼬리 몇 시 몇 분. 이게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눈꼬리 수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죠. 외양각 고정술. 트임할 때 이렇게 뼈막에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 눈꼬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수술은 눈꼬리 잡았어요? 내렸어요? 위에 것도 내려오죠. 위에 것도 내려오니까 갑자기 눈이 작아져요. 느낌이. 아래는 커지는데 위가 작아지니까 이미지는 변신을 하겠지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큰 눈인가? 커지는 것까지 나는 괜찮다. 근데 꼬리를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외양각 고정술을 하면 되고요. 눈 여기 붙어있는 꼬리는 관심 없고요. 여기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뒤밑트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로 뭐 이 정도 기간은 생각해야 된다. 저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 한 달. 한 달은 내가 수술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한 달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수술했다는 건 기억을 해야지 조심을 하죠. 네, 한 달 이내에 막 눈을 엄청 비벼서 트임이 돌아온다든지 쌍꺼풀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술을 막 엄청 마셔가지고 컨디션 아주 저조하게 돼서 눈이 갑자기 부어서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발 그거 한 가지 더. 수술하기 전에 약 좀 먹지 마라. 에? 오메가3 요새 많이 먹죠? 크릴 오일 많이 먹죠? 많이 부어요.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끊어야 되죠? 아스피린은 네. 2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딱 아스피린. 정해져 있는데 오메가3나 이런 거는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2주는 끊읍시다. 대부분 자기 약 안 먹는다 체크해요. 영양제라고 생각하니까 영양제니까. 먹는 걸 알면 끊으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먹는 걸 모르니까 끊으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영양제까지 싹 다 얘기하세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건 다 그만 드시고 오시면 돼요. 붓기 빨리 빠지는 꿀팁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빨리 빼는 꿀팁은 정확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지. 네,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부었죠? 3일 정도까지는 더 붓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3일까지 더 붓는 건 환자분 책임이에요. 근데 이때 냉찜질을 빡시게 해주시면요. 많이 안 부어요. 여기서부터 빼는 거 있죠? 이건 온찜질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는 힘드셔도 냉찜질 열심히 해주시고요. 3일 뒤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것도 아침에 주로 많이 부을 때. 꿀팁!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나 하자면 미성년자들 수술 가능하죠? 가능하죠. 사실은 초등학생도 하루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1학년도 있어요. 잠시만. 근데 8살? 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말려도 워낙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매몰로 살짝 찝어라.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찝는 거 정도만 안 해주면 쌍액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단주름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살짝 찝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더라고요. 트임을 원하면 그거는 웬만하면은 저는 적어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밑트임은 고등학생 이상 돼서 꼭 하겠다는 경우에 해주고요. 네,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첫눈을 고민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처음 쌍꺼풀 수술 하실 거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어린 친구들이 첫눈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하고 20살 넘어서 쌍꺼풀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높게 그 버틸 시간이 있다면 조금 높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나나성형외과 정미선 원장님과 첫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저희 뷰티비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